안녕하세요. 남은장명 철학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최씨 여자 이름 가운데서 최솔비라는 이제 한자 이름이 우리가 이제 사주로 한번 맞는지 한번 풀어보고 주역으로 이름을 한번 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이제 무료로 이름 풀을 해드리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 게시판에 질문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을 이제 짓는 방법에는 이제 다양한 주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장 기초적인 장명법이 한자 사주 수리 장명법이 가장 기초적인 장명법이죠. 이 한자 사주 수리 장명법이 이제 거의 한 97%에서 99%의 어떤 이 채택하고 있는 다수 장명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기타 이제 주역 성명학, 곡획, 대수, 실증, 자획자원행, 발격, 육신살, 육교, 한글, 뭐 기타 다양한 어떤 성명학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장명법이 한자 사주 수리 장명법입니다. 그 가운데서 뭐 음용오행이라든지 획수, 음양, 수리획수, 분파, 불용한자, 자원행, 본인 및 부모와 충하지 않는 이름으로 이제 장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모두 이제 부합하는 이름으로 장명을 해야 되는데요. 이 최솔비라는 이름이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과, 그 다음에 주역 장명법으로 좋은지 한번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용오행입니다. 우리가 발음오행이라 그럴 때 최는 금이고요. 솔은 금이고 비는 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시읒, 지읒, 치읒은 금오행이고 미음, 비읍, 피읍은 이제 수니까 최솔은 금이 발음오행, 음용오행상 금금이고 비자는 수오행이 됩니다. 그래서 금금수는 발전 향상격으로 좋은 이름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발음오행상 상승이 되는 이름으로 이제 장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가끔 이제 최다경이, 최나경이, 뭐 이런 이름들은 이제 맞지 않는 거고요. 뭐 최수지, 그다음에 최수진 이런 이름도 음용 발음오행상으로는 좋지 않은 이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최서경이도 금금목으로 이제 상극이 되고 최다경이라는 이름은 금화목으로 상극이 되고 최수지, 최수진이라는 이름은 금금금이 돼서 이제 좋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쨌든 발음오행상 우리가 뭐 최성의 최솔비처럼 금금수도 좋고, 그다음에 뭐 최서윤이처럼 금금토도 좋은 이름 구조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름을 장명할 때 음양이 맞아야 돼. 획수 음양이 이제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1, 3, 5, 7, 9는 양이고요. 2, 4, 6, 8, 0은 이제 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질 때 획수상으로 음양이 조화되는 이름으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는 11액이니까 양이고, 또 솔도 11액이니까 양이고, 비자는 12액으로 음이 되거든요. 그러면 양양음으로 음양이 조화되기 때문에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0일 수리 획수상으로 좋은 이름으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격은 보통 이제 초년운이라고 이제 말하는데요. 형격은 보통 장년운, 입격은 중년운, 정격은 이제 말년운을 이제 말하는데, 초년 원격이라고 하는 것은 솔자, 비자처럼 첫 번째 이름 획수 플러스 두 번째 이름 획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름이 솔이고 두 번째 이름이 비니까 첫 번째 이름과 두 번째 이름 획수로 기륭을 따집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23액이니까 융창격으로 공명 행복지상으로 좋은 이름에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료는 형격은 성씨 획수에다가 첫 번째 이름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최가 11액이고 솔이 11액이니까 22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절격으로서 나쁜 이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년의 입격은 성씨 획수에다가 두 번째 이름을 합친 겁니다. 첫 번째 성이 11액이고 두 번째 이름 비가 12액이니까 23액이 됩니다. 그래서 융창격으로 좋은 이름에 해당이 되겠고요.
말려는 전격은 성씨 획수에다가 첫 번째 이름, 두 번째 이름을 합친 획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최가 11액, 솔이 11액, 빗자가 12액이니까 총 이제 34액이 됩니다. 그래서 별난격으로서 나쁜 이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파 여부를 따지는데, 분파되는 이름으로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 채솔비는 이제 분파가 이게 오타인데요, 나쁜 이름입니다. 자, 채솔비 한자를 보시면은 이렇게 최시성은 매산자하고 세매자 위아래를 갈라지고, 솔자도 위아래를 갈라지고, 빗자도 위아래를 갈라집니다. 그래서 최시성 이름을 지을 때 이상과 같이 성과 이름이 모두 상하, 즉 위아래로 갈라지는 이름을 써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채설비처럼 한자가 성과 이름이 모두 좌우로 갈라지게 되면은 윗사람, 뭐 부모, 직장을 다니다라면 상사, 이런 사람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즉 그 사람으로부터, 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귀인과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모습을 갖기 때문에 인생사에서 풍파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파되는 이름으로 장명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불용한자도 봐야 되는데, 어떤 솔자, 빗자는 이제 불용한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과 부모 사주를 충하지 않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띠별로 본인 및 부모 사주와 충하지 않는 이름으로 이제 이름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자, 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라 그럴 때 쥐띠에 태어난 사람은 오, 소띠생은 미, 범띠생은 인, 토끼띠생은 유, 진띠생은 술, 뱀띠생은 해, 말띠생은 자, 양띠생은 이제 축, 신, 원숭이생은 이제 인, 닭띠생은 이제 묘, 술생은 진, 해생은 사람 이름을 이제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요 띠입니다. 띠. 그 예를 들어서 용띠생이, 즉 진년에 태어난 본인이 용띠생이고 부모가 용띠라고 했을 때 수리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이제 본인이 토끼띠고 부모가 토끼다 했을 때 유자, 한글 이름이니까 유진이, 뭐 유하, 뭐 유성이, 뭐 유상이, 뭐 지유, 뭐 이런 것처럼 본인이 토끼띠거나 부모님이 토끼일 때는 유자를 임해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나 부모님이 원숭이띠다, 원숭이띠일 경우에 인자를 사용하면 안 되니까 뭐 지인이, 뭐 채인이, 뭐 세인이 이런 것처럼 인자를 이름에다가 쓰면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솔비라는 이름은 이런 본인 및 부모 사주와 충하는데 해당이 되지 않는 이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주상으로 맞는 이름을 줘야 되거든요. 사주를 분석해서 사주에 맞는 이름으로 줘야 됩니다. 다음과 같이 장명하면 다시 개명을 해야 됩니다. 첫째, 사주를 무시하고 장명한다. 사주 보지 않고 이름을 이제 짓게 되면 다시 개명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주에 없는 오행을 넣어서 장명한다. 이것도 잘못된 장명법입니다. 사주에 희신, 용신, 내 사주에 좋은 균이 뭐고 나쁜 균이 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과 이름이 자원행이 상생이 되면 좋고 상극이 되면 나쁘고, 이것도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사주에 이렇게 백채하처럼 켈체자는 모고행이고 이 불글하자는 화호 기운에 해당되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사주에 목화 기운이 좋을 때 목화 기운을 넣어서 장명하면 되는 것이지, 성하고 이름하고 상생을 따지는 것은 사주 희용신 장명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백채하가 백은 금이거든요. 그런데 사주에 목화 용신이니까 목화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금목화가 된다고 해서 목화, 백시성의 목화 용신인 사람들은 희용신을 무시하고 이름을 줘야 되는 결론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끔 성과 이름이 자원행이 되면 상생이 되면 좋고 상기 되면 나쁘다든지, 이런 주장은 잘못된 이론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주 희용신 장묘법을 예를 이제 들어보면은, 다음 사주가 기토일간이 더운 여름철에 태어나서 불이 세 개가 있고 토가 두 개가 엄청 강해요.
그러면은 더운 여름철에 태어났으니까 물이 일단 가장 좋고, 그다음에 물을 생해주는 그 모양이 이제 좋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주에는 목은 없거든요. 자, 한번 목은 제로, 화는 3개, 토행은 2개, 금이 하나, 수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금수 기운은 좋은 기운에 해당되고 화토 기운은 나쁜데, 목 기운도 사주에 나쁜 기운에 해당이 됩니다. 즉 목오행이 없다 그래서 이 사주에 목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사주에 더운 여름철에 태어났기 때문에 목이 오게 되면은, 목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화를 도와줘서 이 불을 도와주기 때문에 더 뜨거워지기 때문에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솔자 채솔비할 때 솔자는 화오행 가진 한자고 문찬할 비자는 목을 가진 한자니까 채비는 사주의 나쁜 기운 한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채자가 금오행이고 비자가 수오행이니까, 즉 이 한글 발음상으로 채가 금이고 비가 수니까 이 금수 사주에 금하고 수가 필요하니까 한글로 보충하면 안 되냐 이렇게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반드시 한자로 사주에 좋은 기운을 보충해야 되는 겁니다. 채설비라는 이름을 이제 주역계를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가 11액, 소리 11, 비가 12액이니까 23, 22, 23, 34가 되겠죠. 그러면 주역계상으로 수상권 나쁘고 수상권 나쁘고 수택절 나쁘고 수레든 나쁘고 간해산 나쁘고 산수목 나쁘고 산택순 좋고 산래이 나쁘니까, 이 한자 주역계상으로는 8개 중에서 7개가 나쁘고 1개가 좋단 말이죠. 그러면은 채솔비라는 이름은 한자 주역계상으로 나쁜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한글상으로 따지면 채가 7액이고요. 소리 7액이고 비가 5액이 됩니다. 그러면은 20, 12, 14, 12, 19액이 되거든요. 그럼 주역계로 따져보면 수레든 나쁘고 수화계제 좋고 수천수 좋고 진이라 나쁘고 뇌수해 좋고 내합봉 좋고 내천대장 나쁘니까, 한글 주역계상으로는 8개 가운데서 4개는 좋고 4개는 나쁩니다. 그런데 아까 한자 주역계상으로 8개 가운데서 1개는 좋고 7개는 나쁘다 그랬으니까, 그럼 총 16개 성명학 가운데서 5개만 좋은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반도 안 넘었으니까 한글 주역계상으로 나쁜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채솔비라는 이름을 가장 기본적인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과, 그다음에 주역 성명학으로 풀이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신생아 장명 개명 10개 성명학으로 종합 장명하고요. 사주궁합 태길은 기문문학과 명리로 종합 감정하고요. 무료 이름 풀이는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맥 처방, 터감정, 수맥도자기, 기도자기, 상호장명, 전화번호 장명, 백수정과 이름운세 풀이는 가람 이름운세 장명 철학관 원장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